지난 여름 MBC 강원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숨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 숨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제작한 김인성 기자가 지금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큐멘터리 숨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던 6.25 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내용이고요. 예.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큐멘터리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숨은 좀 특이하게 인터뷰로만 기승전결을 이어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저도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 하나하나가 다 같이 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가급적이면 인터뷰를 최대한 살리자, 인터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달을 해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인터뷰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다큐멘터리 숨이 좀 더 지역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제주 4.3이라든가 엄청 큰 사건이었지만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큐멘터리 숨에서는 강릉시 사천면, 고성군 현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벌어진 일들을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다가 한 서너 가만히 뭘 가져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목을 잘란 거야, 인민군은. 강원도는 거의 수장입니다, 수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구월리 인근 백사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장을 하기에는 너무 다급한 시간이면 인근 백사장이 그냥 그대로 묻었을 가능성. 강원도는 없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거의 학살 규모는 비슷할 겁니다. 충북 대략 지금 8,000명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폭격을 해서 사람이 하루에 한 300명 죽고 그 어느 아이 하나가 구속에 들어갔는데 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학살된 굴이 있다는데 그거 어디쯤 돼? 뭘? 거기다가 되게 죽였다고 거기 있어. 여기 기차골. 기차굴이죠? 여기 기차골 여기 엄청나게. 지금도 있어요? 보여요?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기 저山 밑에 바로 저山 있어요. 네,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은 싣고 다니지 않고 군수품만 싣고 다니더라고. 설마 전쟁 나거리 생각이라는 건 조금 더 뭐있지. 현남면 북분리에 사는데 저 6.25 날 새벽 4시 반 그때 우리 마당에 이북에서 박격포 와 때리는데 뭐 한국전쟁 초기에는 뭐 인민군이 급작스럽게 전면 남침을 했기 때문에 국군과 경찰이 후퇴를 하면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를 먼저 학살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인민군이 이제 남한을 점령하면서 남한 점령 지역에서 후퇴하지 못했던 친일 관련자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우리 청년단체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 형식을 빌려서 또 학살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국가나 정부에서 이거를 찾지 않고 그냥 묻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좀 억울했죠. 저 나름대로.
한 70년 가까이 돼 생각해봐요. 그냥 완전히 묻히는 거지.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 이 죽은 마을에서 그렇게 학살되시면 그게 벌써 파헤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억울하지, 내가 볼 때는. 왜 각 웬만한 산골에 여보다 더 벽지도 면이면 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역사 기록을 남겨야 안 됩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 또 뭐 웬만한 사건은 그냥 많이 묻히죠. 그걸 어떻게 밝혀낼 도리가 없잖아요. 저희 힘으로서는 그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제대로 했으면은 옛날에 다 이게 밝혀질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해도 알았으면 원이 없겠다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자국 국민인데 그런 무모한 사람들을 참 참혹하게 학살한 그런 것들은 참 너무 억울해서 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우리 국군이 맞는지 참 너무 억울한 그런 물 당해서 지금도 그때의 생각만 하면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총살로 참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증언들을 직접 생생하게 이제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 또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은데요. 이 얘기를 저는 쉽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말씀을 꺼내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담아뒀던 얘기를 꺼낼 때의 그 격한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느꼈고요.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못하겠다고 하셔서 되돌아오고 또 되돌아왔는데 할 수 있겠다고 다시 오라고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담는 그런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고 이분들이 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둔 채로 이렇게 오랜 세월 70년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 다큐멘터리 숨의 제목도 제가 지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모양 그다음에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격하게 내뱉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대로 제가 이걸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작 과정에서도 그 숨소리 그다음에 거칠었던 그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결국에 다큐멘터리 숨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고요. 지금도 그 인터뷰 하나하나가 저의 또 저희 제작진의 그 가슴 속에 그 무게 그대로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그 격한 숨소리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한테 전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 저희 회사에 이제 큰 카메라, 크고 좋은 카메라와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찾아갔으면 오히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해주려다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앉아서 듣다가 급히 꺼내서 담아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랄까 또 그 순발력이랄까 이런 것들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꽤나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화질이라든가 이제 방송 장비보다는 당연히 좀 못하죠. 그래서 제작을 해놓고 방송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제작을 하지 않고 만약에 더 크고 좋은 방송 장비 그리고 팀을 꾸려서 움직였다고 하면 아직도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 숨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자료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를 증언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게 일단 중요한 의미가 될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국의 그 민간인 학살 관련 이제 유족들의 모임이 구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 100군데가 넘게 있는데요. 강원도에만 유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구성이 되려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도 같이 겪어갖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가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족회가 구성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족회를 구성하는 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맙게도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가고 삼척시 의회가 지금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제작을 해서 제가 그 관련 보도를 이제 뉴스데스크 강원 시간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외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건들이 있다면 더 추적을 해서 후속 방송을 보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인성 기자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